안녕하세요. 나지막이 읽는 밤입니다. 오늘은 오래된 숲속의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함께할 이야기는 늙은 할머니 여우입니다. 험한 겨울을 살아가는 여우들의 지혜, 그리고 마음에 남는 깊은 교훈이 담겨 있어요. 잔잔한 숲의 숨결 속에서 펼쳐지는 이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눈은 푸른 초원을 덮고 푸른 숲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웃는 시내와 미소 짓는 연못은 두껍게 얼어붙어 있었다. 레디 여우와 할머니 여우는 늘 배가 고팠다. 요즘은 먹을 것을 찾기가 무척 힘들어서 깨어있는 거의 모든 순간을 사냥에 쏟아야 했다. 가끔은 둘이 함께 사냥했지만 대부분은 각자 다른 길로 흩어져야 조금이라도 먹이를 찾을 기회가 더 커졌다. 둘 중 하나가 둘이 먹을 만큼 충분한 먹이를 찾으면 들고 갈 수 있을 때는 굴로 가져갔다. 만약 들고 갈 수 없을 만큼 크다면 다른 쪽에게 어디로 가면 되는지 알려주었다. 며칠 동안 그들은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는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할 수밖에 없을 만큼 간절했다. 이틀 밤 연속으로 브라운 농부의 닭장을 찾아가 안으로 들어갈 틈이 있나 살펴보았지만 닭들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아무리 애써도 안으로 들어갈 길을 찾을 수 없었다. 밤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 두 번째 시도가 실패로 끝난 뒤 굴로 돌아가면서 할머니 여우가 말했다. 닭을 잡으려면 대낮에 해야 해. 내가 전에 해본 적이 있으니 불가능하지는 않아. 하지만 정말 하고 싶지 않구나. 누군가 우리를 보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바우저 사냥개가 풀려 우리를 뒤쫓을 게 분명하니까. 흥! 레디 여우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그게 뭐 어때서? 그 녀석 따위 속이는 건 아주 쉽잖아. 네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할머니 여우가 날카롭게 받아쳤다. 내가 살아오면서 본 어린 여우들은 다 네 꼴이었어. 뭐든 다 아는 줄 알지. 너도 똑같아. 네가 지금보다 더 오래 살아본다면 제멋대로 확신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될 거야. 눈이 없는 땅이라면, 영리한 여우라면 누구든 바우저를 충분히 속일 수 있지. 하지만 지금처럼 사방이 눈으로 덮였을 때는 전혀 달라. 만약 바우저가 네 흔적을 쫓기 시작한다면 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해야만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유일한 방법은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사는 곳의 비밀을 들키게 되는 셈이야. 그럼 다시는 평화롭게 살 수 없지. 언젠가는 브라운 농부의 아들이 우리를 연기로 몰아내려 들 거야. 내가 직접 본 적이 있어. 아니, 배가 아무리 고파도 낮에 닭을 훔치러 가지는 않을 거다. 난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인데요. 레디 여우가 징징댔다. 터무니없는 소리. 할머니 여우가 딱 잘라 말했다. 난 너보다 훨씬 오랫동안 먹지 못한 적도 많았다. 큰 강 쪽엔 가봤니? 아니요. 레디 여우가 대답했다. 가봤자 소용없잖아요? 꽁꽁 얼어있을 텐데 거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할머니 여우가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오래전에 무슨 기회든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걸 배웠단다. 큰 강에는 물살이 빨라서 얼지 않는 곳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서 몇 번이나 먹을 것을 건져 올린 적이 있어. 넌 지금 당장 거길 가보거라. 나는 숲에서 알아보마. 둘 다 아무것도 못 찾으면 내일 닭을 생각해도 늦지 않아. 내키지 않았지만 레디 여우는 시키는 대로 갔다. 전혀 소용없을 거야. 그는 중얼거리며 강 쪽으로 달려갔다. 아무것도 없을 거야. 시간 낭비지. 그날 오후 늦게 그는 서둘러 돌아왔다. 길을 바짝 세우고 꼬리를 높이 든 걸 보니 무슨 소식이 있음을 할머니 여우는 단번에 알았다. 뭐 찾았느냐?
그녀가 물었다. 강둑에 떠밀려온 죽은 물고기를 하나 찾았어요. 레디 여우가 대답했다. 둘이 나눠 먹기엔 너무 작아서 그냥 제가 다 먹었죠. 다른 건 없었니? 할머니 여우가 물었다. 아니요. 레디 여우가 느릿하게 대답했다. 적어도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건 없었어요. 꾀꾀기 오리는 그 얼지 않은 물 위에서 헤엄치고 있던데 제가 아무리 지켜봐도 무트로는 한 번도 나오지 않더군요. 호, 할머니 여우가 소리쳤다. 그거야말로 좋은 소식이다. 우린 오리 사냥을 해야겠구나. 둥글고 환한 태양 아저씨가 파란 하늘 위로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을 때 눈 덮인 초원을 두 마리 여우가 나란히 달려가고 있었다. 앞에는 할머니 여우, 뒤에는 레디 여우였다. 둘은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마음을 정한 듯 똑바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곳은 바로 큰 강이었다. 물살이 너무 빨라 얼지 않는 강가의 한 부분이었다. 전날 레디 여우가 거기서 꾀꾀기 오리가 헤엄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늘은 그 오리를 잡아보려 가는 길이었다. 할머니 여우가 앞장을 섰고 레디 여우는 순순히 그 뒤를 따랐다. 사실 레디 여우는 꾀꾀기 오리를 잡을 수 있다고는 조금도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꾀꾀기 오리는 강 한가운데에서만 헤엄치고 있어서 아무리 해도 잡을 수 없는 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레디 여우가 할머니를 따라 나선 것은 단지 전날처럼 죽은 물고기가 떠밀려와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이제 늙으셔서 예전 같지 않은 게 분명해. 레디 여우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달렸다. 내가 어제 꾀꾀기 오리가 단 한 번도 육지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오늘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제정신이라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아셔야지.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똑똑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정신이 흐려지신 게 분명해. 안타깝게도 꾀꾀기 오리가 분명히 비웃을 거야. 나도 웃음이 나오는 걸. 레디 여우는 킥킥 웃었지만 절대로 할머니 여우가 눈치채지 않도록 조심했다. 할머니가 뒤를 돌아볼 때마다 그는 심각한 얼굴을 하고 마치 당장이라도 오리를 잡을 수 있으리라 믿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속으로 비웃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세상을 오래 산 할머니 여우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웃고 있었다. 이 녀석은 내가 늙고 어리석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는군. 자기가 다 아는 줄 알고 있지. 이런 녀석들에겐 말로는 소용없어. 직접 겪어봐야 알지. 경험만큼 젊은 여우들의 자만심을 꺾어주는 건 없단다. 그들이 큰 강가에 다다르자 할머니 여우는 레디 여우에게 덤불 뒤에 숨어 있으라고 지시했다. 자신은 조심스럽게 강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레디 여우는 씩 웃었다. 곧 실망한 얼굴로 돌아올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잠시 뒤 돌아온 할머니의 얼굴은 오히려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꾀꾀기가 저기 있구나. 할머니 여우가 말했다. 오늘 점심은 아주 맛있을 거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오너라. 그 다음 어떻게 잡을지 네 생각을 말해보거라. 레디 여우는 몰래 덤불 뒤로 다가가 강을 살폈다. 순간 그는 할머니의 말대로 꾀꾀기가 육지에 나와 있는 건 아닐까 기대했다. 그러나 아니었다. 꾀꾀기는 전날과 똑같이 강 한가운데에서 여전히 안전하게 헤엄치고 있었다. 내 생각대로였군. 레디 여우는 중얼거렸다. 저 녀석을 잡는 건 내가 달로 뛰어오르는 것만큼 불가능해. 돌아가서 그대로 말해야지. 그는 조심스레 물러나 할머니에게로 돌아왔다. 얼굴에는 건방진 표정이 가득했다. 어떻게 할까? 할머니 여우가 물었다. 물고기처럼 헤엄치고 새처럼 날아야지요. 레디 여우가 비웃듯 말했다.
할머니는 귀를 한 대 때려주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그러니까 네 생각엔 절대로 잡을 수 없다는 거구나. 할머니가 차분히 물었다. 생각할 것도 없어요. 불가능하죠. 레디 여우가 날카롭게 대답했다. 시도조차 하지 않겠다는 거냐? 할머니가 물었다. 시간 낭비는 안 할 겁니다. 레디 여우는 고개를 획 돌리며 말했다. 그러니까 네 눈에는 내가 정신 나간 늙은 여우로 보인다는 거구나. 할머니가 쏘아붙였다.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안 했어요. 레디 여우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할머니가 단호히 말했다. 좋다. 건방진 녀석아. 이제 네가 직접 보고 배우도록 해주마. 저기 숨어서 꾀꾀기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절대로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고. 레디 여우는 마지못해 숨어들었다. 그러자 할머니 여우는 갑자기 강가 모래밭으로 뛰어나갔다. 꾀꾀기가 훤히 볼 수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다. 뒹굴고 꼬리를 쫓아 빙글빙글 돌고 갑자기 뛰어오르고 나뭇가지를 물고 장난치며 마치 어린 여우처럼 뛰놀았다. 레디 여우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제 정말 미치신 게 틀림없어. 굶주림 때문에 정신이 나가신 거야. 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꾀꾀기 오리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호기심이 그를 끌어당겼기 때문이다. 꾀꾀기는 날개를 치켜들고 목을 쭉 뻗어 할머니 여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보고 또 보았다. 조금씩 강가에 다가오고 있었다. 할머니 여우는 속으로 생각했다. 조금만 더 오너라. 곧 잡을 수 있겠다. 할머니 여우가 생각한 것처럼 꾀꾀기 오리는 호기심에 사로잡혀 점점 강가로 다가왔다. 할머니는 뒹굴고 구르고 꼬리를 쫓으며 더 신나게 뛰놀았다. 그녀는 미친 듯이 장난을 치는 척했지만 눈은 늘 꾀꾀기 오리를 향해 있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덮칠 수 있었다. 숨어서 지켜보던 레디 여우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내 눈이 번쩍 뜨였다. 정말로 잡을 수 있겠어. 그는 숨죽이며 속으로 외쳤다. 호기심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꾀꾀기 오리는 이미 할머니의 꾀에 말려들고 있었던 것이다. 레디 여우는 흥분을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만 화를 부르고 말았다. 더 잘 보려고 몸을 일으켜 풀숲 너머로 고개를 내민 것이다. 그 순간 꾀꾀기 오리의 날카로운 눈이 번쩍였다. 레디 여우의 머리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아, 속았구나. 꾀꾀기 오리는 즉시 모든 걸 눈치챘다. 이건 다 꾸민 속임수였던 것이다. 그는 힘차게 날개를 퍼덕이며 물을 차고 날아올랐다. 시끄러운 날갯짓과 물 튀기는 소리가 강가에 울려 퍼졌다. 할머니 여우는 정광석화처럼 뛰어올랐으나 너무 늦었다. 발은 물속에 빠져 젖었을 뿐 오리는 이미 공중으로 솟구쳐 안전한 강 한가운데로 날아가 버렸다. 할머니 여우는 이를 악물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금세 눈치챘다. 그녀는 고개를 획 들어 레디 여우가 숨어있던 곳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레디는 이미 거기 없었다. 멀리 눈 덮인 초원 너머로 빨간 점 하나가 점점 작아지며 달아나고 있었다. 저 건방진 녀석. 내가 집에 돌아가면 본때를 보여주마. 할머니 여우는 씩씩거리며 중얼거렸다. 당장 배가 고파 속이 쓰렸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그녀는 실망만 한 건 아니었다. 강가에 떠밀려온 죽은 물고기 하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다 먹고 나니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다. 적어도 오늘은 레디에게 새로운 교훈을 가르쳤어.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내가 아직은 그 녀석이 모르는 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을 테지. 다음번엔 그렇게 거만하게 굴지 못할 거야. 꾀깨기 오리를 잡지는 못했지만 그만한 값어치는 있었어. 그래도 그 오리는 정말 맛있었을 텐데. 할머니 여우는 입맛을 다셨다. 한편 레디 여우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할머니의 기회를 망쳐버렸다는 걸 뻔히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숲속을 헤매며 굶주린 채 밤을 보냈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후회했다. 내가 할머니 말씀만 잘 들었더라면. 푸른 숲과 초원의 작은 이웃들 사이에는 이런 속담이 전해 내려온다. 눈 크게 뜨고 지켜야지. 할머니 여우 잠든 걸 잡으려면 그 말뜻은 할머니 여우가 언제나 영리하고 재빠르며 빈틈없이 주위를 살피기 때문에 그녀를 속이거나 앞서려면 보통보다 훨씬 더 영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레디 여우도 똑똑하다. 하지만 레디 여우는 아직 할머니 여우만큼은 아니다. 그녀처럼 오래 살아오며 쌓은 지혜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이들도 가끔은 방심하게 된다. 그렇다.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난다. 잠깐의 부주의 때문에 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한다. 할머니 여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영리하고 슬기로웠던 그녀도 언젠가부터 자만에 빠져 부주의해지고 말았다.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었다. 할머니 여우는 브라운 농부와 그의 아들 그리고 바우저 사냥개에게 그토록 오랫동안 쫓기고도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누구도 자신을 잡을 수 없다고 믿게 되었다. 세상에서 자신을 놀라게 하거나 속일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굳게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그런 자만심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함정이었다. 푸른 숲 가장자리에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언덕이 있었다. 그곳은 초원을 내려다볼 수 있었고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아주 아늑한 곳이었다. 할머니 여우는 이곳에서 햇살을 즐기며 자주 낮잠을 잤다. 사냥개 바우저를 따돌린 뒤 지친 몸을 이곳에서 쉬게 하곤 했다. 흔적은 눈 위에 그대로 남았다. 발자국은 물론 몸을 웅크리고 잔자리까지 선명히 새겨졌다. 어느 날 브라운 농부의 아들이 숲을 거닐다가 우연히 이 흔적을 발견했다. 그는 발자국을 따라가 언덕 위까지 올라갔고 거기에서 뚜렷하게 남아있는 할머니 여우의 자리를 보았다. 그제야 그는 속으로 크게 웃었다. 아하, 여기가 네 비밀 낮잠 자리구나. 여우 녀석, 언젠가 꼭 깜짝 놀라게 해주겠다. 그 다음 날 브라운 농부의 아들은 무거운 총을 들고 바우저 사냥개를 풀었다. 곧 사냥개는 할머니 여우의 발자국을 찾아내고 지저대며 추적을 시작했다. 아들은 전날처럼 웃음을 지으며 이번엔 언덕 근처의 소나무 가지 뒤에 숨어 기다렸다. 오래 지나지 않아 사냥개는 할머니 여우의 꾀에 소가기를 놓쳤다. 늘 그렇듯 영리한 여우가 흔적을 감쪽같이 숨긴 것이다. 잠시 뒤 할머니 여우가 나타났다. 그녀는 사냥개를 따돌렸다는 만족감에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언덕 위에서 몇 번 몸을 돌려 자리를 고른 뒤 따뜻한 햇살 아래 웅크려 누워 깊은 잠에 빠졌다. 하지만 바로 그 근처 소나무 가지 뒤에서는 브라운 농부의 아들이 무서운 총을 들고 앉아 있었다. 마침내 그는 할머니 여우가 낮잠에 빠진 것을 붙잡은 것이었다. 할머니 여우는 소나무 그늘 뒤에서 브라운 농부의 아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다. 따스한 햇살은 그녀를 포근히 감싸고 있었고
달콤한 졸음이 그녀의 눈을 감기게 했다. 사냥개의 바우저를 따돌렸다는 안도감은 그녀를 더욱 깊은 잠으로 이끌었다. 숨소리는 잔잔해지고 귀는 느슨해졌으며 긴 꼬리는 몸에 바짝 말려 있었다. 브라운 농부의 아들은 조심스럽게 총을 들어 올렸다. 그의 눈은 반짝였고 손가락은 방아쇠 위에서 움찔거렸다. 할머니 여우는 꼼짝없이 잡힐 듯 보였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작은 박스에 토미가 나타났다. 그는 우연히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며 외쳤다. 치, 조심해. 여우 아줌마. 큰일 났어. 할머니 여우는 눈을 번쩍 떴다.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몸을 번쩍 일으켜 언덕을 굴러 내려갔다. 펑 하는 총성이 뒤따랐다. 눈 위에 총알이 흩날리며 구멍을 냈지만 이미 할머니 여우의 붉은 꼬리는 안전하게 숲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브라운 농부의 아들은 이를 악물며 외쳤다. 이 빌어먹을 새야. 네가 아니었더라면 오늘 드디어 여우 가죽을 손에 넣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작은 박스 토미는 전혀 겁내지 않았다. 그는 가까운 나뭇가지에 앉아 고개를 갸웃거리며 지저귀었다. 할머니 여우는 내 친구야. 넌 그녀를 해칠 수 없어. 숲속 깊은 곳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도망친 할머니 여우는 잠시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작은 박새 토미의 경고소리와 총성이 뒤섞인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했다. 아슬아슬했구나. 그녀는 스스로 중얼거렸다. 정말 부주의했어. 자만심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어. 오늘 내가 살아남은 건 오직 작은 박스의 토미 덕분이야. 앞으로는 절대로 방심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그녀는 눈을 번쩍이며 결심했다. 레디 여우도 오늘 교훈을 배워야 해. 아무리 영리한 여우라도 언제나 조심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걸. 레디 여우는 굶주림에 지쳐 있었다. 며칠 동안 배불리 먹은 적이 없었고 배고픔은 그를 점점 더 성급하게 만들었다. 그는 숲속을 서성이며 먹잇감을 찾다가 문득 브라운 농부의 닭장이 떠올랐다. 밤에는 소용이 없지. 하지만 대낮이라면. 레디 여우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곧이어 그의 눈이 번쩍 빛났다. 닭이 몇 마리만 우리 밖으로 나와 있다면 단번에 낚아챌 수 있어. 할머니 여우는 무모하다고 하시겠지만 지금은 뭐라도 해야 돼. 굶어 죽을 순 없잖아. 그는 조심스럽게 닭장 근처로 다가갔다. 낮은 담장 너머로 닭들이 한가롭게 모이를 쪼아먹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하얀 깃털은 햇볕 아래에서 반짝였고 레디의 배는 요란한 소리를 냈다. 한 번에 달려들어야 해. 단숨에 잡고 도망치자. 그럼 누구도 못 쫓아올 거야. 그는 이를 악물며 자세를 낮췄다. 꼬리가 살짝 흔들렸고 눈빛은 번뜩였다. 하지만 레디 여우는 잊고 있었다. 브라운 농부의 아들이 늘 닭장을 살피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날도 마침 아들은 창문 너머로 닭장 주변을 보고 있었다. 그는 붉은 털빛이 스치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소리쳤다. 여우다. 또 왔어. 이 소리에 닭들이 놀라 퍼덕이며 닭장 안으로 달아났다. 동시에 집 앞에서 큰 짖음 소리가 터져나왔다. 바우저 사냥개가 풀려난 것이다. 레디 여우는 깜짝 놀라 몸을 돌려 달아났다. 눈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며 숲 쪽으로 몸을 날렸다. 하지만 바우저의 짖음은 점점 가까워졌다. 그는 눈 위에 선명히 찍힌 발자국을 따라 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레디 여우는 숨이 가빠왔다. 머릿속에서는 할머니 여우의 말이 떠올랐다. 눈 덮인 날에 바우저를 따돌리는 건 쉽지 않단다. 흔적이 그대로 남으니까. 아, 왜 그때 그 말을 듣지 않았을까? 레디는 속으로 탄식하며 더 빠르게 달렸다.
숲속에 들어서자 그는 잽싸게 방향을 틀며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그러나 지즘은 여전히 뒤따라왔다. 발자국이 그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레디 여우는 지쳐 쓰러질 듯한 순간 오래된 나무 밑동에 빈 구멍을 발견했다.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그 안으로 몸을 숨겼다. 몇 초 뒤 바우저 사냥개가 그 앞에 나타났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지저댔지만 구멍 속에 파묻힌 레디 여우에게는 닿을 수 없었다. 오늘은 운이 좋았군. 레디는 어둠 속에서 숨을 고르며 속으로 말했다. 하지만 다음번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으리. 숲속에는 먹을 것이 적었다. 작은 동물들은 겨울 동안 몸을 숨기고 있었고 눈이 땅을 덮은 탓에 먹이를 찾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레디 여우는 닭장 사건 이후로 더욱 배가 고팠다. 밤낮으로 헤매었지만 입에 넣을 만한 건 거의 찾지 못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밍크빌리가 잡아놓은 물고기를 발견했다. 그것은 얼어붙은 강가에 숨겨둔 것이었는데 빌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레디 여우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그 물고기를 덥석 물어 달아났다. 이 정도면 괜찮군. 그는 씹으며 중얼거렸다. 빌리가 알면 화내겠지만 상관없어. 지금은 나부터 살아야지. 그러나 밍크 빌리는 곧 돌아왔고 물고기가 사라진 걸 알았다. 그는 눈 위에 선명히 찍힌 붉은 털빛 발자국을 보았다. 레디 여우군. 빌리가 이를 갈았다. 내 먹이를 훔치다니 곧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날 저녁 레디 여우는 또 다른 꾀를 냈다. 그는 수다쟁이 붉은 다람쥐의 저장소를 찾아내 도토리를 빼앗았다. 도토리는 배고픔을 완전히 달래주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허기를 채우는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숲의 이웃들에게 레디 여우는 점점 달갑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 작은 박새 토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레디는 점점 더 욕심만 늘고 있어. 자기 힘으로는 사냥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기만 해. 남의 것을 제이까치도 크게 소리쳤다. 깍깍. 저 붉은 도둑을 조심해라. 오늘은 도토리, 내일은 아마도 새알일 거다. 레디 여우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비웃었다. 나를 싫어해도 상관없어. 내가 살아남기만 하면 돼. 하지만 깊은 속에서는 불안이 일렁였다. 숲속 이웃들의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위험이 닥쳤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쩔 수 없이 혼잣말을 했다. 할머니 여우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실까? 강물은 여전히 얼어붙지 않은 채 흘러가고 있었다. 그곳에서 꾀꾀기 오리는 즐겁게 헤엄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꾀꾀기는 늘 조심스러웠다. 물 위에서는 안전했지만 육지로 나오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거의 물가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꾀꾀기는 무심코 경계를 풀었다. 따스한 햇살에 기분이 들뜬 그는 물가 근처까지 헤엄쳐 갔다가 갑자기 물 밖으로 나와 눈 위에 내려앉았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숲 가장자리의 덤불 속에서는 두 눈이 반짝이고 있었다. 바로 할머니 여우였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강가를 살피며 꾀꾀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늘 물속에서만 머무는 오리를 잡을 수는 없었지만 언젠가 방심하는 순간이 올 거라 믿고 기다렸던 것이다. 지금이야. 할머니 여우는 눈 속을 뚫고 번개처럼 튀어나왔다. 꾀꾀기는 깜짝 놀라 날개를 퍼덕였으나 너무 늦었다. 할머니 여우의 날카로운 이빨이 이미 그의 목을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다. 잠시 후 숲 가장자리에서 레디 여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이제야 냄새를 따라온 것이다. 눈앞에는 이미 죽은 꾀꾀기가 할머니 여우의 발밑에 놓여 있었다. 맛있겠다. 레디 여우가 군침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가 나눠 먹을 거죠, 할머니? 할머니 여우는 잠시 레디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오늘은 운이 좋구나. 하지만 이 오리는 내가 며칠 동안 지켜본 끝에 얻은 거다. 기억해라. 인내와 끈기 없이는 배를 채울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두 여우는 따뜻한 굴 안에서 오랫동안 배불리 먹었다. 한동안 맛보지 못했던 진수성찬이었다. 레디 여우는 한껏 만족하며 누워 있었지만 할머니 여우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레디는 아직 멀었어. 언젠가 스스로 꾀를 부려 이런 먹이를 잡을 수 있어야 진짜 여우라고 할 수 있지. 꾀꾀기 오리를 배불리 먹은 지 며칠이 지났다. 레디 여우는 아직도 그날의 맛을 잊지 못했다. 하지만 먹을 것은 다시 줄어들었고 배고픔은 또다시 찾아왔다. 할머니는 참을성이 대단하시지만 나는 더는 못 참겠어. 레디 여우는 혼잣말을 하며 눈 덮인 숲을 서성였다. 기다리다. 굶어 죽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보는 게 낫지. 그때 작은 박새 토미가 가지 위에서 지적이었다. 칫! 칫! 또 무슨 장난을 치려고 하는 거야, 레디? 레디 여우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위를 올려다보았다. 네, 알바 아니야. 작은 참견쟁이야. 하지만 토미는 지적이며 따라다녔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너무 성급하면 또 실수할 거야. 레디 여우는 이를 갈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모두가 나를 바보 취급해.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똑똑하다는 걸 보여주겠어. 그는 브라운 농부의 헛간으로 몰래 다가갔다. 그곳에는 곡식과 건초 냄새가 풍겼고 종종 쥐들이 들락거렸다. 레디는 건초 더미 사이를 살피며 기다렸다. 잠시 후 흰발이 들쥐가 살금살금 기어나왔다. 딱 걸렸어. 레디 여우는 번개처럼 달려들었다. 그러나 순간 발을 헛디뎌 건초 더미가 무너졌다. 커다란 소리가 울려 퍼졌고 놀란 흰발이 들쥐는 구멍 속으로 도망쳐버렸다. 그 소리에 바우저 사냥개가 짖으며 달려왔다. 레디 여우는 혼비백산에 달아났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이 뒤따라 이어졌다. 다행히 그는 가까스로 숲으로 몸을 숨길 수 있었다. 숨을 고르며 쓰러지듯 누운 레디 여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 망했어. 작은 박새 톰이 말이 맞았어. 내가 너무 성급했어. 그때 할머니 여우가 나타났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레디야, 또다시 교훈을 얻었구나. 배고픔은 언제나 우리를 성급하게 만들지. 하지만 여우는 인내를 배워야 한다. 인내 없이는 결코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단다. 레디 여우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네, 할머니. 이번에는 정말로 배웠어요. 눈은 깊었고 바람은 차가웠다. 숲과 초원은 고요했지만 눈 위에는 크고 작은 발자국들이 가득했다. 그 발자국들은 그곳에서 누가 살고 누가 오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브라운 농부의 아들은 날마다 눈 위의 흔적들을 살펴보는 습관이 있었다. 그는 총을 들고 눈 위의 발자국을 따라가곤 했다. 여우의 흔적을 발견하면 더욱 신중해졌다. 이건 분명 여우의 발자국이야. 그는 혼잣말을 했다. 게다가 두 마리구나. 한쪽은 작은 발자국, 다른 쪽은 큰 발자국. 레디 여우와 할머니 여우임에 틀림없어. 그는 발자국을 따라가다가 멈춰섰다. 발자국은 숲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언덕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언덕 위
눈 위에는 둥글게 눕고 일어난 자국까지 또렷하게 남아있었다. 아하, 여기가 너희들이 낮잠을 자는 곳이구나. 브라운 농부의 아들은 미소 지었다. 좋아, 언젠가 꼭 덫을 놓아두고 잡아야겠다. 그날 이후 그는 그 흔적을 자주 찾아와 살펴보았다. 낮잠을 자는 여우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흔적은 남아있었다. 그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언젠가 기회가 오리라는 것을. 한편 할머니 여우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언덕 위에서 햇살을 즐기며 낮잠을 잤다. 바우저 사냥개를 따돌린 뒤라 더욱 방심했다. 그러나 작은 박새 토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걱정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여우가 저렇게 방심하다니 언젠가 큰일을 당할지도 몰라.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만약 위기가 닥치면 내가 또 경고해 드려야지. 브라운 농부의 닭장은 언제나 튼튼히 잠겨 있었다. 그래서 닭들은 안전했고 바우저 사냥개는 늘 의기양양했다. 아무도 닭장에 손대지 못해.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그가 으르렁거리며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닭장이 열려 있었던 것이다. 어쩐 일인지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고 몇몇 닭들이 밖으로 나와 눈 위를 헤집으며 모이를 쪼고 있었다. 멀리서 이 모습을 보니는 바로 할머니 여우였다. 그녀는 조용히 레디 여우를 불렀다. 레디야,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구나. 저 닭 좀 봐라. 저기 몇 마리는 우리에게 딱 맞는 점심이 될 거다. 레디 여우의 눈이 번쩍 빛났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다. 정말로요, 할머니? 저렇게 쉽게 닭을 잡을 수 있다니. 할머니 여우는 신중히 고개를 저었다. 성급하게 굴면 안 된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곧 바우저가 달려올 거야. 내가 먼저 나서겠다. 넌 뒤에서 조용히 따라오기만 해라. 그녀는 눈 위를 살금살금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갔다. 닭들은 잠시 고개를 들었지만 전혀 위험을 눈치채지 못한 듯 다시 모이를 쪼았다. 순간 할머니 여우는 번개처럼 튀어올라 흰 닭 한 마리를 입에 물었다. 꽥! 닭이 울부짖었고 동시에 닭장의 나머지 닭들이 퍼덕이며 날뛰었다. 그 소리에 집에서 바우저 사냥개가 짖으며 뛰쳐나왔다. 어서 도망가자, 레디. 할머니 여우가 소리쳤다. 그녀는 닭을 물고 눈 위를 달렸다. 레디 여우도 뒤따랐다. 바우저는 필사적으로 뒤쫓았다. 눈 위에는 붉은 꼬리가 만든 흔적이 선명했다. 그러나 할머니 여우는 미리 준비해둔 숲속 굴로 몸을 숨겼다. 닭은 이미 그녀의 발밑에 늘어져 있었다. 한참 뒤 지친 바우저는 빈 입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브라운 농부의 아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이 멍청한 녀석, 네가 지키라고 했더니 닭을 도둑맞다니. 바우저는 고개를 떨구며 낑낑거렸다. 닭장 주위를 서성이며 냄새를 맡았지만 여우들은 이미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그날 밤 할머니 여우와 레디 여우는 닭고기로 배를 든든히 채우며 잔치를 벌였다. 레디는 기쁨에 겨워 말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전 오늘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어요. 할머니 여우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레디야, 잊지 마라. 우리가 닭을 얻은 건 운이었지. 언제나 이런 기회가 있는 건 아니란다. 교만해지면 반드시 화를 입게 되지. 닭고기 잔치가 끝나자 레디 여우는 흡족한 얼굴로 늘어져 있었다. 그는 뱃속이 든든하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다. 그러나 할머니 여우의 눈빛은 달랐다.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경계하는 표정이었다. 레디야, 할머니 여우가 낮게 말했다. 네가 오늘 닭을 잡은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구나. 하지만 잘 들어라. 그건 영리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운이 좋았을 뿐이란다. 닭장이 우연히 열려 있었던 거지. 우리가 실력이 뛰어나서 얻은 게 아니야. 레디 여우는 희죽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할머니, 닭은 닭이잖아요. 어떻게 얻었든 간에 우리는 배부르게 먹었잖아요. 할머니 여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레디. 그것이 바로 위험한 생각이란다. 운에만 기대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화를 입게 되어 있어. 오늘은 우리가 닭을 얻었지만 내일은 총에 맞을 수도 있고 사냥개에게 잡힐 수도 있단다. 레디 여우는 잠시 할머니의 말을 듣고는 눈을 돌렸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할머니는 너무 걱정이 많으셔. 난 아직 젊고 빠르니까 쉽게 잡히지 않아. 그러나 할머니 여우는 레디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레디야, 명심해라. 진짜 영리한 여우는 함정에 걸리지 않는 여우란다. 언제나 조심하고 눈에 보이는 먹잇감에 성급히 달려들지 말아야 해.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도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다. 레디 여우는 대꾸하지 못했다. 그는 이미 할머니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여러 차례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굶주림이 다시 찾아오면 또다시 성급해질 것이 뻔했다. 그날 밤 할머니 여우는 마음속으로 깊이 다짐했다. 레디가 진정한 여우가 되려면 더 많은 교훈을 배워야 해.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한다. 브라운 농부의 아들은 닭이 사라진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바우저 사냥개를 나무라며 소리쳤다. 이 멍청한 녀석, 닭을 지키라고 했더니 놓쳐버리다니. 바우저는 꼬리를 내리고 낑낑거리며 변명하듯 짖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다. 닭 한 마리는 여우들의 굴 속에서 사라졌음이 분명했다. 아들은 이를 갈며 말했다. 좋아, 여우 녀석들. 번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잡아주겠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닭장을 점검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덫을 설치하기로 했다. 닭들이 다시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단단히 문을 굳혔다. 하지만 혹시 또 여우들이 근처에 나타나면 잡아낼 수 있도록 교묘하게 덫을 놓았다. 이번에는 너희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거다. 아들은 중얼거리며 손바닥을 털었다. 그날 오후 작은 박스의 토미는 숲 가장자리에서 덫을 놓는 장면을 우연히 보았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중얼거렸다. 칫, 큰일이야. 여우 아줌마가 덫에 걸릴지도 몰라. 토미는 곧장 날아가 숲속을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레디 여우와 할머니 여우가 눈 위를 걸어오는 것을 발견했다. 칫, 여우 아줌마, 조심하세요. 닭장 근처에 덫이 있어요. 할머니 여우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번쩍였다. 고맙구나, 토미. 네 경고가 아니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하지만 레디 여우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하마터면 오늘 저녁은 또 닭고기일 수 있었는데 할머니 여우는 단호히 말했다. 레디야, 바로 이게 내가 말한 교훈이다. 욕심에 눈이 멀면 함정에 걸려 목숨을 잃게 된단다. 오늘은 작은 박스 토미 덕분에 살았지만 언제나 이런 운이 따르지는 않지. 레디 여우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아쉬움을 떨치지 못했다. 그는 닭의 하얀 깃털과 고소한 냄새를 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며칠 동안 숲속은 깊은 눈과 추위로 가득했다. 작은 동물들은 거의 다 숨은 채 나서지 않았고 먹을 것은 점점 더 귀해졌다. 할머니 여우는 여전히 인내심을 가지고 먹잇감을 찾으며 돌아다녔다. 하지만 레디 여우는 배고픔을 더는 참지 못하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할머니는 기다리라고만 하시지만 나는 지금 당장 뭔가 먹어야 해. 닭장이든 뭐든 다시 가보자. 레디 여우는 몰래 숲을 빠져나와 브라운 농부의 집 근처로 갔다. 닭장은 단단히 닫혀 있었고 닭들은 안전하게 안에 있었다. 하지만 그 근처에는 밭에서 남은 옥수수 나다를 쪼아먹는 참새떼가 있었다. 레디 여우의 눈이 번쩍 빛났다. 저것도 괜찮겠군. 저 작은 것들 중 하나라도 잡으면 오늘은 굶지 않겠지. 그는 살금살금 다가갔다. 눈속을 헤치며 몸을 낮추고 꼬리를 바짝 내리고 소리 없이 발을 옮겼다. 참새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옥수수 껍질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이제 거의 잡을 수 있을 듯 했다. 하지만 갑자기 레디 여우의 발밑에서 눈이 무너져 큰 소리가 났다. 놀란 참새떼는 일제히 하늘로 날아올랐다. 레디는 덤벼들었지만 발톱은 허공만 긁었을 뿐이었다. 아, 또 실패했어. 레디 여우는 좌절하며 주저앉았다. 그의 배는 요란하게 울려댔다.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레디야, 또 성급하게 굴었구나. 고개를 돌리니 할머니 여우가 서 있었다. 그녀는 안쓰럽지만 엄한 눈빛으로 레디를 바라보았다. 배가 고프다고 조급해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오히려 힘만 빼고 위험만 불러오지. 할머니 여우가 말했다. 레디 여우는 부끄럽게 고개를 숙였다. 네, 할머니. 알겠어요. 하지만 배고픈 걸 참는 건 너무 힘들어요. 할머니 여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것이 바로 여우가 살아남기 위해 배워야 할 가장 큰 시험이란다. 인내 없이는 지혜도 꾀도 아무 소용이 없어. 겨울은 여전히 혹독했다. 강가의 물은 대부분 얼어붙어 있었지만 물살이 빠른 어느 한 곳만은 여전히 얼지 않고 있었다. 바로 그곳에 꾀꾀기 오리가 돌아왔다. 며칠 전 목숨을 잃은 오리와는 다른 오리였다. 하지만 이 꾀꾀기 역시 겨울 동안 남쪽으로 떠나지 않고 이 강에 머물기로 한 것이었다. 그는 얼음 사이의 맑은 물 위를 헤엄치며 소리 높여 울었다. 꾀꾀! 여긴 내가 차지했어.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할머니 여우는 숲 가장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번쩍였다. 또다시 기회가 찾아왔구나. 하지만 이번엔 쉽지 않을 거야. 지난번에는 운이 좋았지. 이번엔 레디에게 인내와 지혜를 가르쳐 줄 때다. 그녀는 레디 여우를 불러 세웠다. 레디야, 저 꾀꾀기를 보아라. 저것이 오늘 우리의 시험이 될 것이다. 무일. 레디 여우는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잡아봅시다, 할머니. 당장 뛰어들면 되잖아요. 그러나 할머니 여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렇게는 안 된다. 우리는 물 위에 있을 때는 결코 잡을 수 없어.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는 거다. 언젠가는 물가로 나오게 마련이지. 그때까지 숨어서 참고 기다려야 해. 레디 여우는 입술을 앙다물었다. 그는 지난번 실패를 떠올리며 마음이 급해졌다. 하지만 할머니 여우의 엄한 눈빛 앞에서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덤불 뒤에 숨어 오리를 지켜보았다. 시간이 한참 흘렀다. 꾀꾀기 오리는 물 위를 빙글빙글 돌며 느긋하게 지냈다. 레디 여우는 점점 참기 어려워졌다. 할머니, 이제 그만 기다리고 제가 달려들게 해주세요. 그러나 할머니 여우는 단호하게 속삭였다. 아직 안 된다. 조금만 더 참아라. 그리고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레디가 이번엔 인내를 배울 수 있기를. 눈은 여전히 두껍게 쌓여 있었고 강물은 얼음 사이로 찰랑거리며 흘렀다. 꾀꾀기 오리는 물 위에서 태평하게 헤엄쳤다. 할머니 여우와 레디 여우는 덤불 뒤에 몸을 숨긴 채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레디 여우는 꼬리를 초조하게 흔들었다. 눈은 반짝였고 배는 요란하게 울렸다. 할머니, 더는 못 참겠어요. 저 오리를 잡으려면 지금 뛰어들어야 해요. 그러나 할머니 여우는 차분히 고개를 저었다. 레디야,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느냐. 오리는 반드시 물 밖으로 나올 거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흔적도 남기지 말고 숨을 죽이고 기다려야 한다. 레디 여우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몸을 웅크렸다. 그는 처음에는 속으로 투덜거렸지만 할머니 여우의 단호한 눈빛을 떠올리자 억지로 자신을 다스렸다. 해가 기울 무렵 꾀꾀기 오리는 마침내 물가 가까이 다가왔다. 날개를 퍼덕이며 목을 길게 뻗고 눈 위에 발을 내디뎠다. 할머니 여우의 눈빛이 번쩍였다. 지금이야.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번개처럼 할머니 여우가 튀어나갔다. 꾀꾀기는 놀라 울부짖었으나 이미 늦었다. 날개를 퍼덕이기도 전에 할머니의 이빨이 그의 목덜미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다. 레디 여우는 흥분해 소리쳤다. 잡았다. 드디어 잡았다. 할머니 여우는 오리를 발밑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레디야, 봤느냐? 인내심이 없었다면 이 오리는 절대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었을 거다. 오늘의 교훈을 마음 깊이 새겨라. 레디 여우는 부끄럽지만 감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오늘 정말로 배웠어요. 인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걸요. 눈은 여전히 깊었고 바람은 싸늘하게 숲을 스쳤다. 사냥개 바우저는 들판을 달리며 사납게 지저댔다. 그는 레디 여우의 발자국을 발견하고는 그 흔적을 따라가고 있었다. 붉은 꼬리가 그 앞에 아른거리는 듯 했지만 사실 레디는 이미 멀리 달아나 있었다. 이번엔 반드시 잡고 말 거야. 바우저는 속으로 으르렁거렸다. 언제까지 저 교활한 여우들한테 당해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달리다 보니 갑자기 눈 위가 꺼지며 몸이 푹 꺼졌다. 바우저는 웅덩이 같은 얼음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얼음은 얇았고 무게를 견디지 못해 깨져버린 것이었다. 차가운 물이 그의 다리와 가슴을 적셨다. 으리르! 컹컹! 바우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그러나 두꺼운 눈과 얼음이 발을 잡아끌었다. 그는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쳤지만 점점 지쳐갔다.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이는 다름 아닌 할머니 여우였다. 그녀는 덤불 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내밀고 바우저를 바라보았다. 저 녀석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던가.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곤란에 빠졌구나. 할머니 여우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옆에서 레디 여우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저 녀석을 그냥 두고 가버려요. 저렇게 허우적대다가 금세 끝장이 날 거예요. 그러나 할머니 여우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바우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레디야, 저렇게 저기 스스로 위험에 빠졌다고 해서 기뻐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와 바우저는 서로 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지. 레디 여우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럼 도와주실 건가요? 할머니 여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다. 도와줄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여우로 남는 길이다. 얼음 구덩이에 빠진 바우저 사냥개는 여전히 허우적거리며 지저댔다. 차가운 물은 점점 깊어져 그의 털을 적셨고 무거운 몸은 더욱 아래로 끌려 내려갔다. 그는 발버둥을 쳤지만 점점 힘이 빠지고 있었다. 숲 가장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 여우는 마침내 결심했다.
레디야, 잘 보아라. 오늘은 네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보여주겠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바우저가 빠진 곳으로 다가갔다. 바우저는 그녀를 보자 처음엔 으르렁거렸으나 곧 힘이 빠져 애원하듯 낑낑거렸다.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할머니 여우는 얼음 가장자리를 돌며 안전한 발판을 찾았다. 그러고는 발톱으로 얼음을 긁어내어 구멍을 조금 넓혔다. 차가운 물이 튀어오르며 털을 적셨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제 힘껏 기어오르거라 바우저. 할머니 여우가 소리쳤다. 바우저는 마지막 힘을 내어 발을 차올렸다. 할머니 여우는 몸을 낮춰 얼음을 밀어주었다. 드디어 바우저의 몸이 구멍 밖으로 기어 올라왔다. 그는 젖은 털을 흔들며 크게 헐떡였다. 잠시 숨을 고른 바우저는 할머니 여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할머니 여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레디 여우 쪽으로 돌아갔다. 레디 여우는 아직도 놀라 눈을 크게 뜬 채였다. 할머니,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저 녀석은 우리의 원수잖아요. 할머니 여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레디야, 진정한 지혜는 원한만을 쫓는 것이 아니다. 적이라 해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큰 가치를 지닌다. 오늘 우리가 바우저를 구했으니 언젠가는 그도 우리를 해치려다 망설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존재로 남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레디 여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여우로서의 꾀와 배고픔만을 중요하게 여겨왔지만 할머니의 말은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를 새겨주었다. 숲 가장자리에서 바우저는 마지막으로 할머니 여우를 돌아보았다. 그는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집 쪽으로 걸어갔다. 그날만큼은 사냥개와 여우 사이에 오래된 적대심이 사라진 듯 보였다. 며칠이 지나고 다시 눈보라가 숲을 덮었다. 바우저 사냥개는 브라운 농부의 아들과 함께 사냥을 나섰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을 줬다가 그는 익숙한 냄새를 맡았다. 그것은 바로 할머니 여우와 레디 여우의 냄새였다. 컹컹컹. 바우저는 짖으며 흔적을 뒤쫓았다. 그의 눈빛에는 다시 사냥의 본능이 번쩍였다. 농부의 아들은 뒤에서 총을 들고 따라오며 외쳤다. 잘했다, 바우저. 오늘은 반드시 여우들을 잡아야 한다. 눈 위로 이어진 발자국은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마침내 바우저는 덤불 사이에서 움직이는 붉은 꼬리를 발견했다. 그것은 레디 여우였다. 그는 바짝 웅크려 있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사냥개는 금방이라도 뛰어오를 기세였다. 그러나 그 순간 바우저의 눈앞에 떠오른 것은 다른 기억이었다. 얼음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대던 자신을 구해주던 할머니 여우의 모습이었다. 그녀가 보여준 날카로운 눈빛과 차가운 물을 맞으면서도 내민 도움의 발톱이 생생히 떠올랐다. 바우저는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그의 몸은 앞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마음은 주저했다. 저 여우들이 우리의 적이긴 해. 하지만 그때 나를 살려준 건 사실이야. 농부의 아들은 짙은 눈발 사이에서 외쳤다. 왜 멈추었어, 바우저? 어서 쫓아가라. 하지만 바우저는 발걸음을 늦추며 눈 위를 빙글 돌았다. 그는 일부러 방향을 바꾸어 흔적을 잃은 것처럼 행동했다. 레디 여우는 그 틈을 타 숲속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브라운 농부의 아들은 화가 나서 총을 내리치듯 들며 소리쳤다. 이 멍청한 녀석, 왜 제대로 쫓지 않는 거야? 그러나 바우저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눈 위를 걸을 뿐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묘한 갈등이 남아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한편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본 할머니 여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봐라 레디야, 내가 말했듯이 선의는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란다. 오늘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바로 그때 내가 한 선택 덕분이지. 푸른 숲과 초원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눈은 여전히 깊었지만 날은 조금씩 길어지고 있었다. 숲속 이웃들은 각자 힘들게 겨울을 견디고 있었다. 작은 박새 토미는 가지 위에서 친구들에게 말했다. 치잇, 오늘 내가 본 걸 너희도 알아야 해. 여우 아줌마가 바우저 사냥개를 구해줬단다.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야. 수다쟁이 붉은 다람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외쳤다. 말도 안 돼. 여우가 사냥개를 구했다고? 여우라면 당연히 그저 즐거워했을 텐데. 그러자 제이까치가 끼어들었다. 깍깍. 하지만 사실이야. 나도 봤어. 바우저가 얼음 구덩이에 빠졌을 때 여우 아줌마가 그를 끌어냈지. 그 뒤로 바우저는 여우들을 잡으려다 멈칫거리고 있어. 밍크 빌리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게 있겠지. 원수라 하더라도 선의를 베풀면 언젠가는 그 보답이 돌아온다는 걸 말이야. 숲속 이웃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할머니 여우의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누구도 그녀가 그렇게 하리라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선택은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준 것이었다. 그날 밤 굴 속에서 할머니 여우와 레디 여우는 서로 나란히 누워 있었다. 굶주림은 여전히 있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할머니 여우는 조용히 말했다. 레디야, 네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다. 여우는 꾀로만 사는 게 아니다. 지혜란 남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남을 도울 줄 아는 것에서 비롯된단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래 살아남는 진짜 비결이야. 레디 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할머니. 오늘 저는 진짜 여우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숲은 고요했지만 별빛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푸른 숲의 이웃들은 모두 새로운 교훈을 가슴에 새겼다. 인내와 지혜, 그리고 선의는 언젠가 반드시 보답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이다. 이렇게 늙은 할머니 여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혹독한 겨울 속에서도 살아가는 지혜와 나눔의 가치를 새길 수 있었던 이야기 같아요. 작은 이야기였지만 마음에 따뜻한 불빛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